하루 한 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게 급격한 체중 감소예요. 얼만큼 많이 빠지는 거냐면은 최근 6개월 동안 10kg가 내가 특별히 짚히는 원인이 없거나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빠졌다. 그러면 암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어딘가에서 출혈이 생긴다. 토했더니 피가 나온다. 내지는 변에 피가 보인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징후고요. 어딘가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내지는 피부색이 변화했다.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등이 아프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도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늘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강황도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고요. 녹차도 카테킨이 풍부해서 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라이코펜으로 전립선 암을 예방해줄 수 있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은 버섯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들기름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도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연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하게 가공이 되면 될수록 암에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대장암과 위암이 대표적이에요. 소화기 암 쪽이죠. 이제 맵고 짠 음식을 먹는 습관, 김치, 절임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맵고 짠 음식, 탄 고기, 절임류 이런 음식이 위험 요소고요. 반대로 식이섬유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먼저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흡연이 있고요. 과도한 음주가 있겠고요. 과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실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도 평상시에도 자연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 암세포들이 자연 발생된 걸 처리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암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 몸을 충분히 쉬어주시고 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하루 한 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조금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그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조금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재활 도와주는 한방병원에 근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다 좀 너무 착하시고 다 이제 받아주시고 다 이제 엄청 뭐라고 할까요? 되게 인고의 여성상인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만 다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들 착하고 다들 참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조금 발산시켜주시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시켜주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한방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 성격 이런 것도 이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내지르는 막 화 잔뜩 내는 사람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병들, 뇌출혈 이쪽이 많고, 참는 사람들이 잔잔히 오래 꽁하니 담아놓고 약간 속에다 이제 내가 혼자 썩어서 골마 터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암 환자분들 성격 되게 좋으세요. 되게 항상 가면은 일반 환자분들보다 특히 뭐 유방암 이런 때 가면은 되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아유 너무 힘들죠 뭐 이러면서 도닥도닥 해주시고. 근데 막상 그런 분들 모아놓으면은 정말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그 환자분들을 모아놓으면 중풍 쪽은 막 성격 엄청 급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암 환자분들 쪽은 다 되게 유순하시고 한 분들이 많고. 초기암은 완치율이 80%쯤 된다고 해요. 근데 발견이 늦으면 그만큼 늦어질수록 치료 가능성이 급감하고요. 정기 검진이 사실 제일 좋죠. 평소에 내 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체중이 6개월 동안 10kg 이상 빠지지 않는가,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가, 혹시 좀 어디 덩어리가 만져지지는 않는가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병동에 있어 보시면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연이 있다만큼씩이에요. 그래서 다들 뭔가 큰 스트레스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내 몸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아니면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강한 스트레스원이 되는 거는 관계를 끊어내시거나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외부의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강하게 차단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산책도 좀 해주시면서 내 몸을 좀 위한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달리면 뭐해요? 일찍 죽으면 끝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턴을 한다고 잠도 당연히 못 자거든요. 모든 건강에 해로운 건 다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환자분이 자기가 아침마다 피가래가 나오신대요. 근데 속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게 저도 매일 나와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아침마다 피토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잠은 진짜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자고 또 이제 군기 잡는다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거기 오면 그 전까지는 되게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반성하는 순간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저랑 동갑인 환자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선생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나이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너무 나를 극한으로 몰아치는 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막 있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자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어딘가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고요. 다들 그게 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막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부터 해서 가족관계 뭐 아버지와의 문제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 내가 모든 순간에 다 참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고 그게 내 몸 내부에서 그렇게 되든지 바깥으로 되든지 언젠가는 한번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지내는 게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관계에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나와서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다른 직장에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 환자분은 부모님과 연을 다 정리하고 나를 이제 등본상에서 보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을 한 후에야 병이 괜찮아지신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고 그 관계를 좀 쳐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그러는 분들 평생을 앓았던 불면이 이제 괜찮아졌대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나랑 너무 밀접한 관계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끝날 관계면 병원까지는 안 오는데 그런 거니까 몇십 년을 안고 살다가 아파서 오는 거죠. 저는 조금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몸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하잖아요. 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침을 똑같은 사람을 놔도 그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이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주면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도 맨날 똑같은 환자분들 맨날 똑같은 침 자리 눕는데 본인들이 알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아프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날 잠 제대로 못 잤거나 최근에 되게 과로했거나 그러신 경우들이죠. 건강한 삶은 결국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프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딱 다르게 살아보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주고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주는 시간 가지고 요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가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질 않나 합니다. 몸은 갑자기 막 한꺼번에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몸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 번씩 돌아봐주고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봐 주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른잎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음에도 내 몸 컨디션은 더 좋아지고 체질도 개선되고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해드릴 수 있으면서 살을 빼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해보시다가 어려우실 적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